안녕하십니까. 절세 지식을 널리 알려서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절세 맛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KB 국민은행 세무사들 중에 탑 티어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장욱 세무사님을 모시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탑티어 세무사 장욱 세무사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네, 일단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네. 자, 우리 탑티어급 세무사님이시니까 절세 맛집 구독자분들한테 이 도움되는 정보를 쉽게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 보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멋있어. 자, 우리 그 경험 많은 탑티어 세무사님이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하실 때 그 중에서 다주택자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가지를 딱 꼽아서 그걸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양도세 중과가 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냐? 이게 뭐라고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양도세 부담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예상되는 세액을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세금 부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정도는 아파서 팔 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렇죠. 중과 제도라고 해도 각자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 세부담 정상화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중과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죠. 네, 이번에 그 5월부터 시작된 게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조건도 보유기간 자체가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거 기다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양도세 중과되면 세금 얼마 나오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중과제도가 내년 5월 9일까지 처분하는 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양도세 중과가 1년 유예됐다는 이 소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양도가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뭐 이런 고객들이 궁금증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탑티어 세무사인 장욱 세무사님은 어떤 답을 주시나요? 제가 만나뵀던 고객님들도 상담을 할 때 첫 마디가 양도가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네. 사실 답을 드려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난처하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선뜻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질문의 유형입니다. 이게 그냥 양도할 경우에 세금 계산하고 증여할 경우에 세금 계산해서 비교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양도와 증여는 그 둘을 비교해서 유불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값이 숫자로 나와도 그냥 바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조금 그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려면 결과나 목적지가 동일한 것을 가정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얻거나 도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유불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조건에서 딱 비교해야 유불리가 좀 명확히 나오긴 하겠죠. 네. 그런데 양도와 증여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유불리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단적인 차이점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라는 거래는 자산의 교환이지
감소는 아닙니다. 즉 그러네요.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래가 양도입니다. 양도 대가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 자체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죠. 이에 반해서 증여는 자산의 완전 감소입니다. 주는 분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 자녀가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만족 또는 효용 이런 것들은 동등하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선택마다의 세금의 크기로 유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도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현금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소유하는 거죠. 그렇죠. 증여는 자녀한테 주고 나한테 없어졌으니까 두 개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다른 세무사들은 보통 양도세 계산하고 증여세 계산하고 비교해서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역시 우리 탑티어 세무사님은 고객 입장에서 정말 유리한 게 뭔지 그런 고민을 해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도 그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고객한테 어떤 게 유리하다 결국 이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답을 어쨌든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양도와 증여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드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을 하나 더 넣어서 고민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증여세는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지금 내는 것 뿐이에요. 즉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대신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보면 상속세 대신 내는 세금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선납세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증여세를 낼 것이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증여세를 낼 것이냐 상속세를 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주택의 처분 방법을 바라보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장세무사님,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러면 양도가 좋냐 증여가 좋냐 이 상황에서 그냥 증여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양도를 하면 양도세 내고 그 생긴 현금을 나중에 또 상속세로 낸다. 그러면 그냥 증여세 한 번 내는 게 양도세 내고 상속세 내고 이거보단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손바뀜을 통해서 취득가액이 리셋되는데 따라서 증여나 상속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뭔가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당장 내는 세금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할 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세까지 부담한다 이걸 같이 고민하셔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증여세를 한 번 내느냐 양도세 내고 상속세 내느냐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잘 이해한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항목이 뭔지 그걸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장 세무사님이 명쾌한 답을 좀 해주시죠. 부담부 증여가 마치 증여에 있어서의 절세의 아주 대표적인 수단인 것처럼 많이들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요. 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부담부 증여가 절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장 세무사님. 제가 언론사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 제목에 딱 이따만하게 전세금 끼고 증여했더니 세금 막 2억 원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 봤는데 부담부 증여는 사실 그 본질적인 성격이 증여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 줄어든 비율만큼을 양도거래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증여와 양도의 복합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약간 반반 치킨 느낌 나는데 요 네. 전에 양도가 좋냐 증여가 좋냐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부담부 증여는 양도하고 증여가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증여재산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이 같이 승계가 된다.
라고 할 때 저희가 부담부증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담부증여는 승계되는 채무만큼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은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중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냥 부채 없이 공짜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담보된 채무만큼을 승계를 받으면 증여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증여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절세가 됐다. 이래서 부담부증여는 절세 수단이다. 이런 논리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양도가 좋냐 증여가 좋냐 이것처럼 당장 내는 세금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또 다시 해 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부담부증여 중에서 증여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단순증여는 전체를 증여하는 거고 부담부증여는 그 전체 중에서 일부를 부채를 승계받음으로 인해서 증여받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사실은 증여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절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당장의 증여세가 줄어든 부분은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직 줘야 될 부분의 몫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키운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세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절세가 됐다라고 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들 계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양도와 증여 중에 뭐가 유리하냐 이거였는데 그 답이 그 시점의 세금만 비교할 게 아니라 양도의 경우에는 나중에 낼 상속세를 같이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난 거였는데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로 부담부 증여가 양도와 증여가 반반 섞인 거니까 그 양도에 해당되는 그 부분 그거는 나중에 상속세를 같이 계산해봐야 전체적인 효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 증여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생략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순 증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부 증여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가 되는 건 증여 순간 이후에 그 증여받은 물건의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부담부 증여를 결과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담부 증여 자체는 절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나한테 정말 유리한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속세를 추가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신 거고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장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좋아. 이런 결정을 하시면 그건 나름의 결정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을 모른 상태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관점을 새롭게 제시해 주신 우리 장욱 탑티어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곱게 보내드릴 수가 없죠. 여기 나오면 원래 알고 있는 지식 뭐 하나라도 더 탈탈 털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이 장욱 세무사님이 그동안 상담하면서 이 고객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절세를 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전달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고객님들 뵙고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마지막에 전달을 꼭 해드리는 말씀인데요. 세금은 원래가 사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독자님들이든 고객님들이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세무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떤 세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어떤 성격보다는 사전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계약을 하고 도장 찍는 건데요. 내일 도장 찍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하루 전날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다? 네,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낸다고 뒤늦게 절세 검토를 할 게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세무 상담을 하는 게 좋다. 네.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님들은 이 채널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이 절세 정보를 빠르게 전해 드릴 테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절세 정보 가득한 저희 여의도 5번 출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